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5분 교육학을 1년만 빨리 시작했었다면 여러분들은 2019년 논술에 하워드 가드너 논술을 모두 다 맞는 건데. 안녕하세요. 5분 교육학의 달리쌤입니다. 교육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고, 자, 두 번째로 제가 꺼내든 챕터는요, 교육 심리학입니다. 사실 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심리학에서 파생돼 나온 학문입니다. 심리학은 여러 가지로 파생됐죠. 사실 심리학의 기원으로 올라가면 이제 철학이 되겠고요. 교육 심리학의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이론과 실천의 방법,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이 이론과 실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스키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스키너. 아시죠? 스키너. 예. 그래서 교육 심리학의 목적은요,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의미로 환원해가지고 이야기하자면요,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심리학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공부를 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부모님들, 이렇게 세 종류에 해당하신 분들은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학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육 심리학이죠. 물론 2019년 중등 임용고사 논술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교육행정 임고에 출제될 만한 소재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교육 심리학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습. 어떻게 배워가는지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과 학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육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심리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육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학습자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면 좋은지, 학습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교육자로서의 갖춰야 될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는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거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로는 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능.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능. 예를 들어 일반 요인, 특수 요인으로 나눴던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설이나 유동적 지능이나 결정적 지능으로 나눴던, 누구죠? 이거 보시는 분들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카텔의 이형태설 같은 것이나 작년 2019년 논술로 출제되었던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이런 것들, 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창의성인데, 작년에 다중지능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2020년 교육학 관련 시험에서 창의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2019년 임용에 출제된 하워드 가드너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례와 관련하여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A, B 학생이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될 문제를 낸 거죠. 어떤 지능의 명칭과 그리고 개념, 그 다음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가 적절한 이유, 그러니까 C 학생이 어떤 장점 지능에 맞춰 가지고 개별 과제를 주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럼 결국은 하워드 가드너가 말했던 다중지능 이론의 요소들과 그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암기하고 있어야만 적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거죠. 다소 지엽적인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은 2012년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객관식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왔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나왔던 것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해져 있다.
있다는 겁니다. 하워드 가드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그간 기출이 많이 됐던 거 더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통달하시고 백지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지만 논술 시험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학습자가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이론이죠. 행동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면 기억나시나요? 뭐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뭐 손다이크, 스키너, 그리고 인지주의적 접근에서 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발달과 관련된 정신분석학적 접근. 정신분석하면 누구 있나요? 그렇죠. 프로이드 있죠. 프로이드와 프로이드의 제자. 나중에 갈라졌지만 융이나 아들러나 에릭슨. 지금 에릭슨이나 아들러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발달이론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죠. 인지심리학적 접근으로 삐아제와 비고치기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죠. 이 위에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 교육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은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 클립을 보시는 분들께도 조금 더 현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클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